안녕하세요. 끝판회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전히 비트코인은 여기서 잘 머물고 있습니다. 좀 되게 지루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도미넌스도 어쨌든 계속 이러한 오르는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이 지루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근데 이런 과정들이 다 지나가야지만 비로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알트장이 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전혀 나쁘지 않은 상태고 그냥 지루할 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2달이 안 걸렸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난 상승장들을 쭉 돌이켜서 볼 때는 어느 순간 이렇게 올라가는 가속화 구간이 있고요. 그 과정이 끝난 다음에 비로소 이 구간 동안 알트장이 왔던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완전한 이 신고점을 돌파하면서 쭉쭉쭉쭉 달려가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기간 비교를 하자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 12월 정도를 볼 수가 있겠죠. 언제? 2020년 12월과 비슷하다 보시면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코인을 이때 당시 언제 시작했지, 업비트를 언제 입금하고 계정을 만들었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2021년 2월 이후부터예요. 그러면 적어도 2달 정도가 남았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넉넉하게 6월이나 아니면 7월 정도를 갔을 때 이렇게 지루하게 간다고 하면, 그러면 그래도 이쯤 되면은 알트가 좀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점점 딜레이가 되는 것 같지만 전혀 아닌 것이 비트코인은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루함을 견디기 위해서는, 그리고 도미넌스가 오르는 과정을 견디기 위해서는 제가 원칙이 계속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금 비중과 그 다음에 비트 비중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알트를 천천히 매집하는 이 과정이 왜 제가 그랬냐면 이 상황들이 다 지루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는. 왜냐면 이게 하루 이틀 다 일봉인데 이거 한 2, 3주 동안 계속 여기 있는 것 같잖아요. 왜냐면 비트가 이렇게 오를 때 원래라면 내가 알고 있는 장에서는 알트는 막 더 오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 다들 생각을 해보면. 근데 그게 어쨌든 그 구간이 오려면 완전히 신고점을 뚫고 이렇게 달려가는 랠리를 진행을 한 다음에 조정이 한번 오고 이때는 알트가 더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도미넌스를 올려놓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때부터 비트보다 알트가 더 오르는 형태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알트장이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기간이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 뭐 그렇게 나쁜 상황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천천히 여유롭게 생각을 하면서 원칙대로 그냥 계속 가면 된다. 제가 이 얘기를 진짜 이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하시면 돼요. 너무 어려운 게 없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렇게 눌림목이 올 수도 있겠죠. 그건 왜 그러냐면 레버리지 트레이더들이 많기 때문에 얘네들을 결국 한 번에 깨면서 올리려면 어떤 식으로 고래 입장에선 운전을 해야 흔들 수가 있을까라는 관점에서의 이런 눌림목인 거지, 눌림목이 오더라도 별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라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면 주봉을 봐도 너무 좋아요. 근데 주봉에서 한 가지 걸리는 거는 이런 중간중간에 음봉이라도 한씩 나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없는 거. 요때 음봉 나왔으면 딱이었는데 그게 좀 아쉬운 부분. 그거 말고는 뭐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 역시 매우 좋은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유동성은 계속 상승하는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스테이블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USDT랑 USDC랑 다 지금 올타임 하이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얘는 계속 올타임 하이를 만들고 있고, 그래서 덕분에 USDC와 USDT를 다 합친 스테이블 코인을 보면은 뭐 2022년 이때를 올타임 하이였지만 한참 전에 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계속 올타임 하이를 갱신 중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건 이게 나중에 알트장이 왔을 때 우리가 2021년과 같은 알트장은 다시는 안 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듯이 2021년을 맞이하던 사람들은 2017년과 같은 알트장이 다시는 안 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2020년 말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도미넌스가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처럼. 근데 그때는 도미넌스가 73%까지 올라갔거든요. 지금은 64%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어쨌든 도미넌스 좀 덜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한번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지점쯤에서 조금 더 올라갔다가 고점을 만들고 떨어지는 건지, 이거는 조금 시간을 지나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절대 시간이라는 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가능성으로 생각을 해서 대비를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넉넉 잡고 우리가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는 알트장을 가기 전에 뭐 도미넌스를 올리는 작업,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뚫고 계속 랠리라는 과정 등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과정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내심을 가지면 된다. 왜냐면 옛날보다는 훨씬 좋은 게 사실 우리가 제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때도 제가 같은 말을 했어요. 이때도 같은 말을 하고. 근데 이때 버티는 사람이랑 이때 버티는 사람이랑 지금이랑 심리가 다른 건 이때가 제일 극악이겠죠. 근데 이때도 저는 똑같은 말을 했고 이때는 똑같은 말을 했고 지금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음 구간이 올라간 다음에는 저는 말을 바꿀 거예요. 왜? 알트장이 시작이 되면 그때는 정말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시즌 종료가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분할 매도로만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는 분할 매수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쵸? 원칙 얘기하고요. 그냥 분할 매수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알트장이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계속 오를 때는 이 말을 제가 번복을 할 것이다. 스탠스를 바꿀 거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가지면서 뭘 하면 된다? 원칙을 계속 유지하시면 된다는 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이 되면 또 이게 리셋이 되고 또 다음 날이 되면 또 리셋이 되고 그러니까 제가 뭐 영상을 매일매일 찍어도 어차피 이 말을 똑같은 말 하다 보면은 듣기 싫어요. 똑같은 말 계속 하네요. 그러면 이제 쟤 또 똑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막 그런 생각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냥 뭐 띄엄띄엄 그냥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너무 문제가 없어요. 진짜 아무리 봐도. 너무 좋아요. 왜? 대중들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유동성은 풀려요. 그리고 내부에 있는 코인 투자자들은 다 어떻게 보면 단기 트레이딩을 해요. 그 다음에 알트장은 없다라고 그래요. 다 이런 얘기 하고 있죠. 그리고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숏을 쳐야 된다 생각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비트코인이 11만 1000을 돌파를 하면 11억 달러치의 숏 포지션이 강제 청산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뭘로 들고 있다? 숏 포지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올리면 올릴수록 한동안은 뭐가 될 거다? 개미가 털릴 거다. 왜? 이만큼 오르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숏을 칠 거고 이걸 연료 삼아서 또 올리면 여기서 또 숏을 칠 거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건 그냥 롱을 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올 때쯤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반대로 우리는 스탠스를 전환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저는 또 말을 바꿀 건데 지금은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여유롭게 가지시면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알트를 봐도 너무 나쁘지가 않아요. 자,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이 과정이 된 다음에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서 알트장이 왔죠? 마찬가지. 쌍바닥이 왔고 이 움직임에서 리테스트까지 했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걸 보면 우리는 이 유동성에 대한 시그널을 좀 볼 수가 있는데 2026년까지가 정말 많은 유동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디레버리징을 할 그런 시점이 온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좋은 시기에 맞닥뜨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 역헤드 숄더 패턴도 나옵니다. 요렇게 이걸 뚫고 리테스트하고 다시 올리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문제 없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고래는 어쨌든 롱 포지션을 또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사이클은 개인이 아닌 기업이 주도를 하고 있는 사이클이다. 그래서 뭐 주기영 대표도 자기가 관점이 틀렸고 이제는 계속 상승을 하는 그런 장이 될 거다 이런 얘기 하는데 오히려 이제 그럴 때 정말 어느 순간 계속 되다가 이제 비트코인은 무적이야 뭐 롱은 무적이야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가 사실은 우리가 슬슬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될 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아직 그런 상황도 없잖아요. 왜냐면 외부에서도 비트가 신고점을 찍었는데도 뉴스 한 줄 나오고 관심이 없어요. 왜? 대부분 알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물가가 고물가의 형태 그리고 고금리의 형태가 거의 어느덧 3년 정도 가까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들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여전히 돈이 있는데 얘네들은 빚이 거의 없으니까. 근데 얘네들 빼고는 별로 돈이 없어요. 대부분은 우리가 소득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소득세는 어쨌든 계속 올릴 거고 고물가면은. 근데 여기서 이제 소득으로는 내가 극복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물가가 올라버리니까 이 소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더 줄어들겠죠. 예전에는 뭐 내가 월급을 받으면 뭐 햄버거를 10개를 사 먹을 수 있었다 하면 지금은 월급이 올라도 물가가 더 올랐기 때문에 햄버거를 뭐 8개를 산다든가 이렇게 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잖아요. 점점 단기간에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들은 더 관심이 없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리가 알트가 오르고 처음에는 관심을 갖지 않다가 대중들이 모두가 관심을 가질 때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올 겁니다. 극단주의자가 돼서 어떻게 되냐면 뭐 신용대출이라던가 온갖 대출이나 혹은 마통 다 뚫고 내 거 갖고 있는 거 싹 다 어떤 거 정리해가 주식 같은 거 물린 거 정리해서 나 코인으로 마지막으로 올 거다.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여러분들 많이 느꼈겠지만 그때가 되면 오히려 정말 위험하다라는 걸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고 경험적으로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우리가 잘 조심하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잘 해주시면 되니까 힘내시고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고요. 뭐 특이사항이 생기면 또 언제든지 브리핑 드리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항상 많이 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